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요일장 양대 증시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미증시와는 확실한 디커플링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어떤 종목들로 거래대금이 쓸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한전선과 LS일렉트릭, 기아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YC와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제일전기공업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함께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들썩임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장 초반부터 기운찬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일장 특징주로도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아까지 세 가지의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증시의 흐름이 조금은 잘못 나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알테오젠이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HLB가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HLB인데요. HLB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6월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FDA 승인을 다음 달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HLB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알테오젠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HLB와 지금 에코프로의 2위 신경전 싸움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HLB가 다시 한번 2위 자리로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는 3위 자리로 내려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바로 한번 특징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의 흐름은 물론 둘 다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SK하이닉스는 급등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소폭의 강세만을 머무른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그래도 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거래가 시작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급락의 영향이 좀 다소 컸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이 실린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YC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을 맺은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YC 전거래일에도 18%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한 이후에는 전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하락 마감을 했지만 MS와 알파벳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메타가 앞으로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탓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의 마이크론 61억 달러 보조금 소식도 확실하게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을 가져다 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SML의 CEO와 함께 독일의 자이스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이스와 함께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EUV 기술 그리고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전거래일에서는 좀 소폭의 강세만을 보여줬지만 오늘 확실히 삼성전자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도 12%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LS 일렉트릭도 7%대 강세, 그리고 제일전기공업도 11%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힘차게 상승해줬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BHP그룹과 앵글로 아메리칸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부터 구리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 킬로미터의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구리가 거의 전선을 만드는데 90% 이상의 원재료의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일장에서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호실적을 역시나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의 실적이 3조 4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19%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영업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결국에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이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좀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소식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플레이디와 캠트로닉스, ICD와 HB테크놀로지, 덕성 우선주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은 보로노이와 샘CNS, 그리고 MPD와 삐아,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캠트로닉스와 ICD, 그리고 HB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모든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전해졌는지 특징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디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메타 관련된 광고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 메타의 주가의 급락세에 대해서 메타는 유의미한 수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긴 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정은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이와 함께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던 메타의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최근에 굿트위터의 사용자 수를 추월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서 어떠한 매출이 이익이 기대가 되는가 이러한 기사도 함께 보도가 됐는데요. 25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거론되던 틱톡 강제 매각의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광고의 절반 이익을 훨씬 더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와 관련된 광고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인 플레이디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 우선주 살펴보시면요. 월요일 단일가 매매 해제로 인해서 주가 상승 기대감에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9.87% 하락하며 27,8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폐암과 흑색종 그리고 대장암 등의 고형암 치료를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술 이전 계약은 지난 2022년 미국의 메티스 테라퓨틱스와 체결한 것인데요. 메티스사의 경영 환경과 개발 전략 변경으로 인해서 권리를 반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샘CNS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발행 주식수 대비 10%에 해당이 되고요. 전일장 종가가 8,800원이었는데 전환 가액이 5,465원 정도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지정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서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지만 장 초반부터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캠트로닉스가 9.8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ICD와 HB테크놀로지도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 함께 반도체 유리기판 동맹을 맺었다라는 기사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조만간 독일 LPKF와 LPKF 코리아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함께 4자 간의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유리기판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인 SKC도 앱솔릭스를 설립하고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공장 설립에 들어갔으며 이 앱솔릭스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MD와 함께 협약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직접적으로 ICD와 HB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앱솔릭스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캠트로닉스와 ICD, HB테크놀로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 기대와 함께 또 한 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오늘 장이 시작하게 되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물가와 낮은 성장, S에 대한 공포를 기업들의 실적으로 지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곤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크게 올랐다는 점이 역시나 기술주들의 강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첫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스냅입니다. 이 종목 27%나 급등하면서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 대금도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회사기도 하죠. 이번에 호실적이 발표됐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했고요. 같은 기간 순손실은 3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손실폭을 함께 줄였습니다.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그동안 스냅은 지난 2년간 본사에 대한 인력들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없애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호실적 배경을 보시면 광고였는데요. 특히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응해서 광고를 본 이용자가 실제 구매에 나서거나 이메일 리스트를 구독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에 대한 확대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2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12억 3천만에서 12억 6천만 달러 사이에 이익을 낼 것이라고 보면서 결국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 효과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렇게 광고 업황이 회복되는 시그널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빅테크 기업들도 광고로 인해서 호실적을 냈다면 스냅 역시나 광고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실제로 CNBC 측에서도 디지털 광고 시장이 2년 만에 부진을 딛고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광고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도 보셨겠지만 국내에서 광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플레이디나 EM넷, 와이즈버즈 그리고 무비데이즈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했던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주목되고 있고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냅이라든지 알파벳,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 업황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엑슨모빌입니다. 이 종목 석유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 간밤에는 2.7% 하락하면서 1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서 보신 스냅과는 다르게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은 8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2.06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업계 정제 마진과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최고치에서 많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미결제
종목들의 파생상품 시가평가에 따른 시기적인 영향이나 재고 조정 등으로 이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천연가스 생산량도 이번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던 것은 엑슨모빌뿐만은 아닙니다. 업계 2위인 쉐브론까지도 보시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요. 정제마진 감소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상쇄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컨퍼런스 콜에서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석유 관련 기업들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실적 때문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정유업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나 석유 도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유가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유업체로는 S-오일이나 GS, 석유 도소매 쪽으로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혼조된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사실상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는 횡보하는 유가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 시즌 가까워진 만큼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과연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될지 실적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뮤니티 바이오라는 종목이 43%나 급등하면서 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광암 치료제 안크티바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지난해에는 사전 허가 검사에서 발견됐던 결함 때문에 승인이 거부됐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치료법은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병용요법을 통해 71% 환자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1년 안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뮤니티 바이오 급등하는 모습, 거래대금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살펴보실 텐데요. 네, 사실상 제약바이오 업계들 가운데 HLB와 유한양행, 이 미국의 FDA 암 신약과 관련된 승인을 기다리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1일에 미국의 아스코, 그러니까 또 임상 종양학회도 열리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나 HLB의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과 관련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달에 모멘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대감을 앞두고 주가가 상당 부분 그룹 주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